자, 지금부터 12강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강에서는요, 일단 화학 반응에서 속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고, 화학 반응 속도는 물리에서의 속도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물리에서의 속도는 그 방향성이 있는 개념인데, 화학에서의 속도는 단순히 빠르기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화학 반응에서 속도를 측정할 때, 빠른가 느린가를 결정할 때에는 반응 물질 또는 생성 물질이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응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농도 변화량에 대한 빠르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반응 속도를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속도 법칙은 반응물의 농도들이 변했을 때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가 2배 증가하면 속도가 몇 배 빨라지는지 이런 형태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농도와 빠르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속도 법칙이고, 걔네들이 그냥 비례하는 경우는 반응 차수가 1차,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는 2차, 이렇게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반응 차수, 속도의 반응 차수가 몇 차인지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 속도를 쓰는 방법, 속도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속도 법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라 그러죠. 속도 법칙의 가장 큰 한계는 이게 물질의 농도하고 빠르기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학에서 반응 속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물질의 양이 얼만큼 남아있겠다, 이 어떤 물질이 얼만큼 생기겠다,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화학의 속도 법칙에서는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계산하도록 만들 수 있는, 예측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적분 속도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반응 차수가 1차일 때랑 2차일 때랑 0차일 때랑 다 다른 형태의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적분 속도의 법칙, 즉 시간과 물질의 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적분 속도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끝으로 나오는 게 반응 메커니즘과 속도 결정 단계라 그래가지고요. 이 화학 반응이 보통 A하고 B가 만날 때 A, B가 그냥 쾅 하고 부딪혀서 반응이 되는 그런 한 단계로 일어나는 반응이 거의 없고요. A하고 B를 섞어 놓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A끼리 부딪혀서 이상한 애가 하나 생기고 걔가 B랑 다시 만나서 내가 원하는 생성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B끼리 부딪혀서 요상한 애가 생긴 다음에 A랑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각각 실제 반응을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단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들에 대한 내용이 반응 메커니즘이고, 이런 단계,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단계들의 빠르기, 즉 속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실제로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래서 반응 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12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 속도를 먼저 보실까요? 반응 속도는 일단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화학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진 시간, 보통 초 단위로 많이 하는데요.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또는 생성물의 농도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A가 B로 변하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A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B는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물리와는 다르게 방향성이 없는 빠르기만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나 양수인 값으로 단지 반응의 빠르기만 판별하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 이거는 실제로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개념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수인 값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농도에서 처음 농도를 빼는 거거든요. 무조건 변화량은.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 처음 농도를 빼야 되는데, A처럼 반응물의 경우는 나중 농도가 작고 처음 농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뺐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농도의 감소량을 시간으로 또는 증가량을 시간으로 나누라 그랬으니 빠르기만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A 농도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B 농도 변화량, B는 증가한 거니까 그냥 시간으로만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화학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분의 물질의 농도,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물론 반응물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전체적으로 양수를 만들고, 생성물은 그냥
부호를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어차피 이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의 빠르기가 나오도록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A가 두 개의 B로 변하는 반응이다. 이러면 이 속도를 어차피 얘는 지금 반응이 하나잖아요. 한 개의 반응 속에 물질이 두 개 있는데 예를 들어 A가 10개가 없어진다. 반응을 하면 B가 20개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한 게 시간 10초 동안이다 라고 보면 A 가지고 반응 속도를 구하면 10초에 마이너스 10개가 준 거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이 10초인데 얘가 20개가 생겼다라고 쓰면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A가 10개 없어졌을 때 B가 20개가 생기는 거는 이게 A가 느리고 B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고 A 한 개가 쪼개져서 B 두 개로 되는, 즉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화학 양론의 문제인 거예요. A라는 물질이 쪼개지면서 B라는 물질로 변했기 때문에 얘가 느려서 10초에 10개 없어지고 얘가 빨라서 10초에 20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두 개로 변하는, 그래서 개수 B가 1대2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10개, 20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개수의 변화, 농도의 변화를 그대로 써버리면 분명히 하나의 반응인데 얘는 반응 속도가 1이고 얘는 반응 속도가 2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똑같은 하나의 반응에 앞에 있는 개수가 다르다면 항상 그 개수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개수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거를 암모니아랑,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으로 생각을 해보면 10초 동안에 질소 10개가 수소 30개랑 만나면 암모니아 20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10개가 없어지고 30개 없어지고 얘는 20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얘 반응 속도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10개, 30개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질소는 뭐 반응 속도가 뭐 1초에 1개가 없어진다. 수소의 반응 속도는 1초에 3개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 반응의 속도를 구해라. 그럼 얘는 하나의 반응에 들어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질소는 10개가 없어지지만 10초 동안 앞에 마이너스.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니까요. 수소는 30개가 없어지지만 10초 동안 마이너스 앞에 개수로 3분의 1. 암모니아는 10초 동안 20개가 생기지만 앞에 개수가 2였으므로 2분의 1을 곱해야 얘네들의 속도가 다 똑같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질소가 느려서 10개, 암모니아가 빨라서 20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네는 1대3대2로 화학 양론적 개수비가 저렇게 정해져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하나의 그런 공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개수가 A, B, 그 다음에 생성물은 C, D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A, B, 그래서 A 농도의 변화량인데 얘는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B도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하지만 C와 D는 생성물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나올 테니 그렇게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앞에 있는 개수가 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반응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각각의 반응에 대한 속도 표현식을 쓰라 그랬잖아요. 반응에 대한 속도 표현식을 쓸 때 대부분 화학 반응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보세요. 반응물의 농도 변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 그러니까 반응물들은 항상 마이너스 붙이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 생성물을 안 붙이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앞에 개수가 다 1이에요. 그죠? A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개수가 다 1이니까 얘는 특별히 숫자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 변화분의 O3의 변화량. 근데 얘는 줄어들 테니까 마이너스 개수가 2니까 2분의 1. 이거와 시간 변화분의 O2의 생성량. 근데 얘는 2개가 없어졌을 때 3개가 생기는 거니까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각각. 첫 번째 얘네는 앞에
개수가 다 1이니까 개수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반응물의 마이너스, 생성물에는 그냥 플러스 9. 두 번째 거는 반응물의 마이너스인데 앞에 개수가 2니까 2분의 1. 생성물은 플러스니까 그냥 3분의 1. 얘네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 반응 자체에 대한 속도 표현식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 풀이를 이렇게 그 슬라이드 쇼로 안 해놓은 이유가 이래서 그렇거든요. 오산화 이질소라는 애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산화질소 얘가 이런 속도로 0.00130의 속도로 소비됐대요. 그럼 산소 분자의 소비 속도, 산소 분자의 소비 속도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산화질소 4개가 없어졌을 때 산소가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반응의 속도는 이산화질소는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산소는 뭐라고요?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고 오산화 이질소는 2분의 1만 있으면 되죠. 내가 아는 건 여기에서 이산화질소가 없어지는 게 마이너스. 왜냐면 얘가 실제로 없어지는 변화량은 마이너스고 그 앞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산소의 소모 속도는 3.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때 이 마이너스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산소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소비 속도를 구하라 할 때 실제로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화학에서는 속도는 다 플러스를 쓰기 때문에 학자마다 보는 입장은 좀 다르지만 화학에서는 다 플러스를 쓰기 때문에 얘가 그냥 소모되는 속도 자체를 물어보면 양수로 답을 쓰시는 게 맞고요. 오산화 이질소의 생성 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네는 아까 계산한 2, 마이너스 4분의 1을 붙인 값이 3.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거기에 2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오산화 이질소는 이렇게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지금 각각 이 물질 자체의 반응 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물질 자체의 반응 속도는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죠. 네, 물질 자체의 반응 속도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반응의 속도는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개수로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화학 반응 속도에서 반응 속도를 얘기할 때 평균 속도가 있어요. 평균 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0초일 때 50초, 100초, 150초 이렇게 해서 이 브로민의 양이 얼만큼 줄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속도를 표로 다 구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측정을 해보니까 브로민의 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브로민의 농도가 줄잖아요. 근데 브로민의 농도에 따른 얘네 속도를 보면요. 보세요. 50초일 때 0.01이죠. 브로민의 농도가. 그때 3.52예요. 250초일 때 한번 볼까요? 이때는 농도가 0.005예요. 그럼 여기서 양이 반이 된 거죠? 그랬더니 속도도 어떻게 됐어요? 반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아, 지금 이 실험에서 브로민 분자의 농도를 가지고 봤더니 브로민 분자의 농도가 반으로 줄면 속도도 반으로 주네. 그래서 브로민의 농도와 속도 사이는 얘가 비례하는 관계가 되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반응 속도는 이렇게 여기랑 여기 사이를 이은 선들이니까 이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로민의 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평균 반응 속도는 이렇게 2점, 2점 반응 속도, 뭐 2점, 2점 반응 속도 이렇게 두 개의 점 사이를 가지고 보는 게 평균 반응 속도이고요. 우리는 순간 반응 속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초에서의 속도가 얼마냐, 200초에서의 속도가 얼마냐 딱 그 정해진 시간에서의 속도를 볼 거라서 화학에서의 속도는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딱 그 특정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로 이제 정의를 할 거고요. 역반응에서 오는 복잡함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화학 반응을 시켰을 때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반응은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기본으로 보기 위해서 화살표를 하나 써놓았지만 모든 화학 반응은 원론적으로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물들이 이쪽 생성물로 변해서 생기면 생성물들이 다시 반응물로 변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에서 반응 속도를 쓸 때에는
주로 초기 반응 속도. 넣자마자 얘네 반응 속도가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순간 속도는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이 가능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 상수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더니 브로민의 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지금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자, 250초일 때 브로민 농도랑 50초일 때 브로민 농도. 그러면 얘가 거의 2였다. 250초일 때 속도와 50초일 때 속도를 봤더니 그것도 2가 되더라. 비율이. 그러므로 속도는 브로민 농도에 직접 비례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속도는 브로민 농도에 비례한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화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례한다라는 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를 같다라고 쓰기 위해서 속도 상수 K라는 상수를 도입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상수가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집어넣었을 때 이게 사실은 반응에 다 100%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농도를 넣었다고. 그럼 이 속도 상수 K는 이 속도 상수 값이 클수록 속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집어넣은 농도 중에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비율, 그 비율을 결정해주는 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농도를 넣었을 때 속도 상수가 커지면 그럼 속도도 빨라진다. 그만큼 반응에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속도 상수는 지금 봤더니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좀 전에 속도, 여기서의 속도는 브로민의 농도에 비례하더라. 그러므로 50초일 때는 속도는 3.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고 농도가 0.01이다. 그래서 나누어서 했더니 3.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퍼세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00초에서도 계산을 했더니 3.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퍼세크예요. 그러니 50초, 100초, 150초 그 값들을 가지고 다 계산해 보면 3.49, 3.52, 3.51, 3.50 이렇게 결국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수렴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속도 상수의 값은 브로민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 이제 값이 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도 상수라는 개념 K를 가지고 속도 법칙을 쓸 때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실험을 이렇게 해요. 이거 먼저 보세요. A랑 B가 만나서 C와 D가 되는 반응인데 초기 속도에서 한다 그랬죠? 역반응 오는 걸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A랑 B가 만나서 C와 D가 되는 반응이니까 초기는 C, D가 아직 없을 때예요. 내가 A, B만 넣었을 때야. 넣자마자 시작!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속도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A 농도에는 X승, B 농도에는 Y승. 그러니까 농도에 대해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를 이렇게 보통 실험을 해요. 1번 실험과 2번 실험을 보면 A 농도를 2배로 만들었어요. B 농도는 그대로 냅뒀거든요. 그래서 A 농도가 2배 됐더니 반응 속도도 2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번과 3번 실험은 A 농도는 그대로 0.1, 0.1이죠. B 농도는 0.015에서 0.03으로 B 농도를 2배 시켰더니 속도가 4배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아, B 농도에 대해서는 B의 농도가 2배 됐더니 속도가 4배니까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얘는 그냥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A에 대한 1차, B에 대한 2차, 그 다음에 전체 반응은 A에 대한 1차랑 B에 대한 2차니까 전체 3차. 이렇게 반응 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속도 법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얘가 A의 1차, B의 2차라는 건 A 농도가 2배 됐을 때 속도도 2배 되고 B 농도가 2배 됐을 때 속도가 4배가 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 1시간이 지난 이후에 A랑 B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응 속도식, 화학 반응 속도식의 가장 큰 한계가 그거예요. 시간이 뭐 얼마나 지났을 때 물질의 양이 얼마나 남았게? 그럼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뒷부분에 적분 속도의 법칙이 나온다 그랬고요. 그럼 얘가 몇 차 반응인지를 앞으로 속도 상수의 단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얘가 1차 반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반응식이 A가 그냥 뭐 생성물이 되는 가장 간단한 화학 반응을 하나 가정을 해보죠. 네. 1차 반응인 경우에요. 1번. 자, 1차 반응이든 2차 반응이든 0차 반응이든 화학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랬죠?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A가 반응물이잖아요. 네, 걔가 생성물로 변할 때 반응 속도는 앞에서 정의했잖아요. 단위 시간분의 뭐다? 물질의 농도 변화량. 그래서 A가 생성물로 가는 이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시간 변화분의 A 물질의 농도 변화량. 앞에 뭘 붙여요? 마이너스. 이게 반응 속도예요. 이게 내가 측정한 반응 속도인 거죠. 그럼 반응 속도는 언제나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차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1차 반응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반응 속도가 K의 A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1차 반응이에요. 그럼 보세요. V. 이쪽 V. 똑같은 V잖아요. 이건 내가 측정을 한 거고 속도 법칙으로 쓴 거고 표현법만 달라요. 그럼 얘는 이 위에 있는 게 몰농도죠? 몰농도 퍼세크가 단위가 되는 거고요. 얘 단위는. 그죠? 그럼 이쪽에 있는 단위는 K 곱하기 얘가 몰농도네요.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1차 반응의 K는 단위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얘랑 단위가 똑같아야 되니까. K의 단위는 퍼세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가 퍼세크 뭐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퍼세크이다. 아, 걔는 특별히 얘기가 없어도 무조건 몇 차 반응이다? 1차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차 반응이든 0차 반응이든 상관없이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간 변화분의 농도 변화 이렇게. 근데 2차 반응이면 V는 K의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어떻다고요? 같은 거죠. 어차피 2차 반응이면. 이건 내가 측정한 거, 이건 내가 식으로 쓴 거.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 속도니까 단위가 같아야 되겠죠? 이쪽은 단위가 무조건 반응 속도의 단위는 몰농도 퍼세크. 이쪽은 K의 A의 제곱이니까 몰농도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2차 반응일 때 K의 단위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K의 단위는 퍼 몰농도 세크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에 0차 반응을 볼까요? 그 화학 반응이 0차 반응인 경우라면 속도는 무조건 측정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 물질의 농도 변화량이라 그랬고 근데 0차 반응이면 K의 A의 제로라고 쓴다는 얘기죠. 얘네가 같아야 되는데 A의 제로는 그냥 1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이쪽은 단위가 몰농도 퍼세크인데 이쪽은 K밖에 없는 거니까 따라서 K의 단위가 몰농도 퍼세크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있다. 근데 속도 상수의 단위가 뭐다. 그렇게 나오면 그 속도 상수의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 얘가 0차구나 1차구나 2차구나 이런 식으로 판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 상수의 단위 0차는 몰농도 퍼세크, 1차는 퍼세크, 2차는 퍼 몰농도 세크 이렇게 된다. 속도 법칙의 지수 위에 있는 뭐 제곱, 뭐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실험을 통해서 결정되고 앞에 화학 반응식이 계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A라는 계수라 해도 X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몇 배 됐을 때 뭐 몇 배 되는지를 가지고 구해야지 이 A 값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농도 변화를 속도 변화랑 비교하면 농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응 속도는 그리고 반응물 농도 변화로 측정한다. 왜? 초기의 농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역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 변화로 주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화학 반응 속도식이 나타내는 가장 큰 한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시간에 대한 그런 연결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적분 속도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건데 A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A가 생성물로 변하는 화학 반응을 가정할 거예요. 영차 반응.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차 반응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순서대로 해서 영차 반응부터 먼저 갈게요. 영차 반응은 아까 했죠. 반응 속도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 이렇게 측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고 영차는 쓸 때 KA 제로로 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1이다. 신경 안 써도 된다.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 이거는 K가 된다. 그래서 얘를 다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K 델타 T는 델타 A가 된다. 얘는 그냥 1이 앞에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적분식을 쓰는 거예요. 적분식을 어떻게 쓰냐면요. 네, 양쪽을 각각 적분하는데 이거는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적분하자. 누구? 시간이 0일 때부터 시간 t까지 변했을 때로. 그러면 적분하자. 얘는 시간이 0일 때니까 0일 때 농도는 최초 농도 A0이고 T일 때 농도는 뭐가 된다? AT가 된다. 시간 T일 때 A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이 D를 델타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이게 적분식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얘는 1을 적분한 거니까 그냥 A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농도가 AT에서 A0로. 그래서 이쪽을 적분하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T 시간 T에서의 농도에서 제로일 때 농도가 되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이거 K가 상수니까 K의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영차 반응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영차 반응일 때에는 시간 t 이후에 A의 농도 AT는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KT 더하기 A0 초기 농도를 구하면 된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갈 거예요.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감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반감기는 T2분의 1로 쓰는데 이 T2분의 1이 의미하는 건 처음 농도 A0가 2분의 A0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 시간 T일 때가 반감기일 때라면 이건 A 2분의 A0로 됐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K의 T 얼마요? 2분의 1이요. 더하기 얘는 뭐예요? A0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넘어와서 T 2분의 1 반감기를 구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2K분의 A0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초기 농도가 많아지면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영차 반응에 대한 적분 속도 법칙.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단 1번은 이거. 시간 t 이후의 물질, 반응물이 얼마나 남았나를 보려면 이 공식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를 구할 때는 이 공식만 쓰면 된다. 자, 그리고 1차 반응이 사실은 아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1차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네. 화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1차거든요. 1차가 안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1차를 만들기 위해서 쉬더 퍼스트 오더라 그래갖고요. 유사 1차 반응으로 만들어요. 네, 1차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1차 반응은요. 자, 어차피 0차든 1차든 2차든 아까 얘기했죠? 속도를 뭐 하는 건? 측정하는 건 시간 변화분의 A 물질의 농도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가 1차 반응이니까 V는 K의 A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은 거죠. 뭐. 네, 아까도 얘네 두 개를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었으니. 그래서 얘네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K 델타 T는 얘는 A분의 1 그다음에 D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인테그랄
x분의 1 dx. 이거는 뭐라고요? ln x 더하기 c. 배우셨죠? 네.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적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적분을 시켜서 슉. t가 0일 때부터 시간 t일 때까지. 그럼 이 농도는 뭐예요? a, 제로부터 a, t까지. 이렇게. x분의 1 dx는 뭐가 된다? ln x가 된다.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kt고 이쪽은 ln at 빼기 ln a 제로. 이렇게. 그러므로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1차 반응에 시간 t 이후의 농도는 ln 자연로그 형태로만 나올 수 있고요. ln at는 마이너스 kt 더하기 ln a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차 반응도 반감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1차 반응의 반감기 t 2분의 1은 마찬가지로 처음 농도 a 제로가 2분의 a 제로로 변할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공식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ln 2분의 a 제로가 되는 거지. 시간 t 이후의 농도가 마이너스 kt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ln a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t 2분의 1은 뭐분의 k분의 ln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1차 반응의 경우는요. 속도 상수는 항상 일정한 값이거든요. 온도만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1차 반응의 경우는 반감기가 일정한 거예요. K도 상수, 속도 상수니까. ln2도 상수, 0.693이라는 상수. 그래서 상수니까 반감기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화학 반응은 1차 반응인 경우가 많고 핵 반응도 1차 반응 많아요. 그래서 핵분열하는 반응도 다 1차 반응이라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라늄의 반감기는 몇 년, 뭐 이런 거. 탄소 14. 걔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반감기는 5,700년. 그래서 바닷속에 묻혀있던 뭐 옛날 보물선 이런 거 끄집어냈을 때 그 목재, 나무 목재에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하면 아 얘네는 뭐 몇천 년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는 거. 그래서 1차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 LNAT. 1차 반응에서는 나중에 농도가 LN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감기는 항상 상수인 이 값이 나온다는 거. 이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색깔이 왜 안 바뀌어져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2차 반응 가보시죠. 2차 반응은요.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 얘는 KA의 제곱. 얘네가 같은 거죠?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K 델타 T는 이게 뭐가 되냐면 A 제곱분의 1 DA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할 건데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거는 이거죠. X제곱분의 1 DX는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버리면 시간이 0에서 시간 t까지 얘 농도는 A0에서 AT까지 얘네는 마이너스 K, T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A0분의 아니 AT분의 1 더하기 A0분의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네를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얘네는 AT분의 1 농도분의 1이 KT 더하기 A0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0차나 1차는 이 기울기가 다 마이너스 K인데 2차만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 K라는 차이가 있고요. 반감기를 계산을 해보면 반감기 T의 2분의 1은 여전히 초기농도 A0가 2분의 A0가 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A0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K에 T 2분의 1 더하기 A 제로분의 1.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T 2분의 1. 반감기는 정리해보면 얘가 A 제로분의 2. 그러니까 A 제로분의 2가 되잖아요. 넘어가면 A 제로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K로 나누면 KA 제로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차 반응이면 초기 양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럼 반감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참 와닿지 않을 텐데 일단 이거 볼게요. 어디 갔냐. 나의 형광펜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아, 여기 있구나. 형광펜이 아니네. 잠시만요. 나타나라. 나타나라. 나는 형광펜을 찾고 있어. 빨간색이 아니야. 나는 노란색 형광펜. 자, 2차 반응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반감기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었을 때 소화되는 거 있죠? 그 소화되는 게 만약에 소화되는 반응이 0차 반응이라면 소화되는 반응이 0차 반응이라면 한 그릇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데 1시간 걸리면 두 그릇 먹으면 2시간 걸려요. A 제로가 2배로 된 거니까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2배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화시키는 반응이 0차 반응이면 한 그릇 먹었을 때 1시간이면 소화되던 게 두 그릇 먹으면 2시간. 그러니까 처음 집어넣는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1차 반응이면 항상 상수잖아요. 한 그릇 먹든 두 그릇 먹든 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다는 얘기죠. 1시간 안에 똑같이 소화가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제일 골 때려요. 내가 소화시키는 반응이 2차 반응이잖아요. 큰일 나요. 내가 밥을 한 그릇 먹었을 때 소화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두 그릇 먹잖아요. 소화되는데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두 그릇 먹으면 소화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 있으면 또 배가 고픈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0차, 1차, 2차는 이런 개념.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 식과 반감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했어요.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데 이 공식으로 쓰지 않고 주로 이렇게 LNAT는 마이너스 KT 더하기 LNA 제로. 그러니까 이게 1차 반응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공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질의 농도를 거의 다 LN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LN으로 표현을 해야만 왜냐하면 실제로 양이 줄어드는 거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그 걔네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 생성물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보면 다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라서 곡선 형태인 경우는 이거를 뭔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줄어드는 걸 직선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로그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야만 얘네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반응이 제일 많이 쓰여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속도 상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세크라 그랬어요. 이렇게만 얘기 나와도 아 이거는 1차 반응이구나. 왜? 속도 상수의 단위가 퍼세크잖아요. 시작 농도가 0.75, 3시간 이후에 남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속도 상수의 단위에서 얘가 1차 반응이니까 1차 반응의 식을 바로 쓰시면 되죠. 근데 이 식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나을걸요? H2O2의 T는 마이너스 KT에 더하기 LN H2O2의 제로. 여기에 뭐 넣고요? 0.75. 여기 시간에 얼마 넣는 거예요? 얘는 퍼세크라 했는데 3시간 후니까 시간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3600 곱하기 3 해서 여기다가 초 대신에 시간. 그러니까 3시간 후면 그걸 초로 바꿔서 3600 곱하기 3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K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시간 T, 3시간 이후의 농도는 0.62몰 농도이다. 이렇게 나오고 농도가 0.1까지 떨어지는데 초기 농도 0.75, 나중 농도 0.1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속도 상수랑 계산해 보면 시간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세크 또는 31시간 정도 걸린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속도 상수의 이 단위 때문에 얘가 몇 차 반응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엄청 중요해요.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아까 얘기했죠? K분의 LNE. 그래서 반감기는 반응물의 초기 농도와 절대 관계가 없다. 분해는 얘가 속도 상수가 5.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세크니까 1차 반응이구나. 반감기를 계산해라.
K 5.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다음에 per sec 분의 ln 얼마? 2. 얘는 0.693. 그러면 이거 반감기가 초 단위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초 단위를 분 단위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60으로 나눠서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2차 반응은 말씀드린 대로 앞에 뭐가 기울기가 플러스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쵸? 기울기가 플러스고 다 0차랑 1차 마이너스인데 2차만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반감기는 말씀드린 대로 초기 농도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2차 반응의 반감기는 초기 반응물 농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밥 먹는 걸로 기억하세요. 밥 2그릇 먹으면 30분 만에 꺼져서 배가 더 고파지는 거. 네. 자, 아이오딘 원자가 결합해서 요오드 분자를 생성하는 반응 속도 상수가 몰 농도 퍼 세크네요. 아, 2차 반응이구나. 그러면 반응식을 바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AT, 저는 그냥 AT로 할게요. 물질의 농도를 쓰는 게 이게 익숙해서요. KT 더하기 A 제로분의 1. 초기 농도 이거 대신에 0.086, 그 다음에 여기 T. 얘는 퍼세크로 나와 있으니까 2분이면 120초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속도 상수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120초 넣고 계산하면 나오고, 그리고 얘가 초기 농도가 0.6일 때, 초기 농도가 0.42일 때 반감기를 계산하라는 건 왜 하라고 그랬냐면요. 0.6에서 0.42로 농도가 줄었잖아요. 초기 농도가. 근데 오히려 지금 반감기는 늘어난 거 보이시죠? 농도에 대해서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2차 함수는 2차 그 반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0차 반응은 아까 썼듯이 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차 반응의 반감기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외우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반응 메커니즘은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가는 경로를 실제 단계를 이렇게 단계별 반응의 순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요 하나의 단계는 이거는 진짜 하나의 단계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1 그러면 NO2랑 NO2가 꽝 하고 부딪혀서 반응을 실제 하는 거고, 단계 2는 NO3. 단계 1에서 나온 NO3라는 애랑 또 다른 CO가 반응해서 이제 물질이 생기는 건데, 이 각각의 단계를 더하면 전체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NO3 같은 경우는 전체 반응이 없잖아요. 전체 반응이 없는데 나왔다가 없어지죠.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체라고 부르는 거죠. 단계 1에서는 NO2끼리 부딪혀서 NO3랑 NO가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진 NO3가 CO랑 다시 반응을 해서 NO2랑 CO2가 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NO2 없어지고, NO3 없어지고. 그래서 전체 반응은 NO2 더하기 CO가 NO 더하기 CO2가 되는 반응이다. CO3 같은 경우는 전체 반응식엔 없지만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뭐라고 부른다? 중간체라고 부른다. 한 단계에서 형성되고 다음 단계에서 소모되고 전체 반응식엔 나타나지 않고 보통 불안정해서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 그럼 이런 반응 그 메커니즘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속도 결정 단계를 여기서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느리대요. 이 얘기는 화학에서 빠르다라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반응이 끝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느린 단계가 시간을 다 잡아먹는 단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 일단 반응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계 1은 실제 일어나는 반응, NO2, NO2가 쾅 하고 부딪혀서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따로 NO2 농도가 2배 됐을 때 어쩌고 이런 식의 실험을 해볼 필요가 없이 실제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면 얘는 공식을 쓸 때 이 NO2가 NO랑 NO3라고 쓸 수 있잖아요. 반응식을. 그럼 앞에 있는 개수를 바로 차수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단일 단계 반응으로 일어날 때는 앞에 있는 개수를 바로 차수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가장 느린 단계의 반응 속도식, 앞에 있는 개수를 차수로 올린 이 속도식과 실제로 실험해 보면 얘가 NO2 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도 NO2 농도에 대해서 2차 반응이라는 실험적 결과랑 일치하기 때문에 제일 느린 단계,
그 단계의 개수를 차수로 올리면 전체적으로 얘의 반응 속도 결정하는 단계, 즉 반응 속도식을 구할 수 있구나. 이게 반응 메커니즘의 하나의 필요한 이유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화학 반응 속도에서는요, 딴 거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속도 상수의 단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0차인지 1차인지 2차인지 그 반응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 적분 속도 법칙, 0차, 1차, 2차. 이거는 어떤 전공을 하시든 간에 이공계 전공에서는 다 쓸 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실은 반응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제일 느린 단계가 속도를 결정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학 반응 속도는 딴 거보다 좀 양이 많았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